안녕 얘들아. 원장쌤이야.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았어요. 자, 우리 오늘은 이제 우리 고1들 고교학점제 1세대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입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 선정이 있을 거야. 그 선택 과목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되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게요. 자, 일단 중간고사를 치렀는데 중간고사를 뭐 잘 치러서 기분이 좋은 친구도 있을 거고, 뭐 좀 못 치러서 조금 뭐 힘든 친구도 있고 그럴 텐데, 기말고사까지 합산이 되고 수행평가까지 합산이 돼야 1학기 내신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등급이라도 한 칸이라도 좀 좋은 점수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혹시 뭐 잘했든 잘 못했든 반성이 아니라 잘 분석을 하고 중간고사 내가 어떻게 준비를 했고 더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말까지 잘 치르고 수행평가도 훌륭하게 치러서 1학기 성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높아심이 얘기하는데 고3들이 이제 입시를 이번 년에 치르잖아. 그럼 고3들이 고1 때 이렇게 입시나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 근데 요번에 이제 Q&A 이제 궁금한 점들 물어봐라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미 좀 한계가 정해진 거야. 이미 할 수 있는 게 이 내신 등급에 따라 많은 것들이 바뀌기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하지만 우리 고1들은 얼마든지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잘 준비를 하세요. 자, 하나씩 해볼게. 자, 일단 니네가 치르는 게 2028학년도 대입인데 2028학년도 대입에서는 잘 알다시피 이제 고교학점제에서 등급 구간이 넓어졌지. 근데 너네는 요 전을 모르니까 요 전에는 어땠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요 전에는 4%까지가 1등급이었고 11%까지가 2등급이었어. 그 두 개가 하나의 등급으로 합쳐지고 1등급이 돼버린 거지. 자, 그래서 10%까지가 1등급이 되고요. 그러면 종전에는 1등급이 이제 스카이라인을 가는 거고 2등급이 이제 중경외시 라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이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혼재하게 되었지. 다 갈 수 있는 거지. 이 친구들이. 그래서 굉장한 경쟁률의 상승이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등급은 잘 받을 수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하지만 경쟁률은 굉장히 올라갈 거다. 그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1등급 받으면 누구나 다 스카이를 가고 싶겠죠. 그럼 스카이에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도 20대 1인데 이거보다 더 높아질 거란 말이야. 막 40대 1 이런 식으로 경쟁률이. 이건 내신으로 가는 게 아니야. 내신은 어쨌든 지원을 할 수 있는 점수인 거고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내신 외의 것들이지. 그래서 합격을 해야 하려면 생기부도 필요할 거고 수능 시험도 필요할 거고 그럴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고 특히 이 생기부랑 관련해서는 그리고 내신과 관련해서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은 수행평가가 고2, 3하고는 다른 식으로 전개가 돼야 돼요. 실제로 조금 빠른 학교들은 이 수행평가를 굉장히 좀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고 우리 성남 본시가지 쪽에서는 아직은 좀 그런 움직임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중요해진다. 수행평가를 통해서 생기부의 내용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생기부의 내용을 통해서 이런 합격이 결정되게 된다. 알겠지? 자, 그리고 2등급 라인 34%인데 예전으로 치면은 2등급 극초반, 3등급, 4등급 중반까지가 여기에 다 걸쳐 있는 거예요. 근데 2등급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중경외시 라인이고 3등급은 이제 뭐 그 국송세단에다가 이제 가천대, 당국대 뭐 이런 라인이 될 거고 4등급은 뭐 수원대나 용인대 이런 라인이 돼요. 근데 이게 하나의 등급으로 들어가 버렸잖아. 그래서 이 등급 안에 있는 친구도 어떤 친구는 여기를 갈 거고 어떤 친구는 여기를 갈 거야. 이걸 결정하는 것도 아니지 여기 아니라 여기를 갈 거야, 그지? 이걸 결정하는 것도 생기부랑 수능 최저가 중요해질 거예요. 내신은 일단 무조건 잘 받아야 되고, 알겠지? 내신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도록 하고. 자, 실제 대학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종전의 등급이고 지금 너네 때에 이제 1등급 라인에 있는 학교들이야. 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학교들, 가고 싶은 대학들이죠. 그치? 여기 1등급 라인에 있는 학교들인데 역시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이걸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생기부 얘기를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이유도 약간 여기에 관련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2등급 라인에서 갈 수 있는 대학들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2등급 라인에서 여기는 좀 어렵다고 봐. 이런 서강대, 한양대, 중경대 이런 데는 정말 생기부가 굉장히 뛰어나고 특별해야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내신은 내신대로 잘 받아놓고 생기부는 또 만들어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들한테 키는 이거야. 지필평가는 당연히 잘 봐야 되지만 수행평가 비율이 50%막 이런 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과목별로. 그래서 여기에 애를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수행평가는 결국에는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고서를 제출하든가 시험을 보든가, 그죠? 토론을 하든가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좀 약간 특별하게 애를 써라. 그리고 특히 이제 자기의 진로가 있으면, 진로 관심도가 있으면 꼭 진로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는 화학공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생기부에 화학공학과를 가고 싶은 학생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적히는 건 의미가 별로 없어. 그런 게 아니라 화학과 관련된 어떤 관심도를 가진 탐구 활동을 하고 그다음 과학 점수가 좋아야 되는 거지. 거기에 진로가 화학공학과예요. 이런 건 별로 쓸 필요도 없는 그런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자, 그래서 어쨌든 수행 평가, 그다음 논서 수령 평가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지 너네한테. 자, 원서는 잘 알지 모르지만 고1이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 원서가 6개가 있고요. 정시 원서가 3개가 있어. 근데 수시 원서가 6개나 있는데 예를 들어보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1.2등급까지 받았어요. 1등급과 2등급이 합치다 보면 평균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 1.2등급. 자, 1.2등급을 받았으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당연히 여기에 준하는 대학교를 가고 싶을 거 아니야? 뭐 서성한, 뭐 서강대, 뭐 이런 계열로 이제 가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런 계열로 가고 싶어서 6개 원서를 다 이걸로 쓰는 거야. 이런 걸 육광탈이라 그러지. 그래서 다 떨어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원서를 쓸 때는 나의 생기부, 나의 수능 최저, 나의 내신 점수가 어떤지를 보고 써야 되는. 그래서 합격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곳에 많이 써야 되는 거죠, 원서를. 근데 이런 것들이 안 좋으면 원서를 높게 쓰기가 어려워요. 내신 점수만 좋으면.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어. 교과 전형도 아마 1등급이 그렇게 넓어지는 상황에서는 수능 최저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자, 실제 사례예요. 실제 사례. 자, 내신 1.8등급이면 한 중경외시 라인은 갈 수 있는 등급이야. 근데 원서를 너무 이제 내신이 좋으니까 원서를 좀 높게 쓴 거야. 그렇죠. 원래는 내가 노란색으로 색칠한 요 라인이 쓸만한 라인이라는 거고, 생기부를 비교해 봤을 때 생기부가 굉장히 좋으면은 이런 것들도 도전해 볼 만하죠. 근데 생기부가 그냥 그랬어. 평범해. 그럼 노란색을 많이 써야 이게 붙을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황색을 많이 써버리니까 다 떨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하향 지원한 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는 사례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들이다. 그래서 우리 고1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일찌감치 내신뿐 아니라 생기부도 잘 챙기고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알겠죠? 자, 성남은 우리 성남 본시가지 선생님이 토박이라 그랬잖아. 성남 본시가지는 내신 따기가 좋은 곳이야. 내신 점수 따기가. 그러니까 유리한 점이 있어요, 입시에서. 그런데 내신은 지원 가능을 결정을 할 거고 합격을 결정하는 건 내신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 애를 써야 되는 걸 반드시 알고 있으세요. 자, 실제 경쟁률들이야. 봐봐. 이런 식이야. 지금 이거는 작년 고3들 경쟁률인데 이게 고교학점제 되면 2배 이상 점핑이 될 거거든. 이 31대, 그지? 31대 1이야. 얘네 등급이 다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건국대학교인데 건국대에 쓴 아이들의 등급이 그래도 지원 가능하니까 썼으니까 비슷비슷한 등급 내에 있을 거고 거기서 30대 1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입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빨간색으로 색칠한 것들이 너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성남 본시가지에 있는 아이들이 잘 못 챙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입결이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미리미리 알려주니까 생기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줄 거고 알려주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하는 건 자기 자신이 할 수밖에 없거든. 알겠지? 자, 고1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하나씩 얘기를 해줘야 너네도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생기부와 수능 최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고교학점제에서는. 자, 하이탑 TV에 보면 이 유튜브에 하이탑 TV 검색하면은 우리 학원 유튜브가 있어요. 여기에 그동안에 되게 많은 내용들을 올려놔서 꽤 데이터가 쌓였어요. 생기부 얘기도 있고 학습법 얘기도 있고 좋은 내용들이 많아. 지금 요새는 정보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근데 너무 많은데
우리 성남 현장에 있는 내용은 선생님이 제일 잘 할 수 있을 거야. 입시 컨설턴트들보다도. 그래서 현장에서는 우리 성남에선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얘기들을 올려놨으니까 좀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이어서 갈게요. 그래서 생기부 영상을 다시 계속 이어서 갈게요. 생기부 영상 같은 것들 참고해서 준비를 좀 하세요. 기회가 되면 내가 또 설명도 해줄게. 다시. 자, 다음 수능 공부법 관련된 영상도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치만 현재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수행평가와 기말고사가 되겠죠. 그래서 수능 시험도 준비를 같이 해가는 게 맞는데 내가 막 1등급 극초반 때에 있는 게 아니면 일단은 내신부터 먼저 따놓고 생각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생기부는 같이 챙겨줘야 돼. 알겠지? 자, 이 생기부를 챙기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교과 선택이에요. 그래서 지금 2학년 교과 뭘 선택할 거니라고 이제 학교에서도 뭐 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거야. 자, 보면은 너네 때 바뀐 과정들. 자, 지금 요 빨간색으로 색칠해 놓은 것들이 이제 수능 과목이야. 수능 과목. 그 다음에 요 파란색 테두리가 절대평가야. 절대평가 과목은 나름 그래도 조금 이제 덜 신경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지만 나머지 과목들, 그치? 여기서 보면은 요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과목들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들이라는 거고, 이과 기준이기 때문에 문과 기준에서는 문과는 조금 그래도 뭐랄까요, 전공 과목에 따라서 뭐 당연히 요런 애들도 굉장히 중요한 과목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중요한 과목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 자, 그래서 일단 공통 과목을 보면은 요게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지 너네가.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것 중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는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이 되죠. 그래서 공부할 때 이 부분을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돼. 이 중학교 때 그냥 학교 시험 볼 때 이 과학, 사회 과목 같은 경우 문제집 한 권 안 풀고 들어간 경우들도 많거든. 근데 그렇게 고등학교 오면은 되게 힘들 거야. 그래서 문제집 2-3권 이상은 꼭 풀어줘야 된다. 우리 하이탑 에듀에 있는 친구들은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경쟁자에 비해 굉장히 앞서갈 수가 있어. 자, 최근 사례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 국영수 사과인데 영수도 그렇게 잘하진 않아. 이게 한 4등급, 3등급이래요. 현재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그런데 여기서 국사과가 5등급, 4등급, 5등급이래. 그러니까 이게 점수가 더 안 좋잖아요. 그렇지? 이러면은 요거 지방대 정도밖에 안 돼. 수도권의 하위 대학이나. 그런데 만약에 영수는 똑같았는데 이게 2등급 선상에 있다? 이러면 가천대는 그냥 뚫고 들어가거든요. 뭐 보면은 국민대 이런 데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사실은 키워드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맨날 영수 공부만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챙겨야 된다. 언제 하냐? 학기 중에 이 평일에 하기가 어렵죠. 주말 같을 때 해줘야 되겠지. 자, 어쨌든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선택 과목 얘기를 계속하면은, 그래서 일반 선택에서 국어는 화작, 독서, 작문, 그다음 문학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국문학과 뭐 이런 쪽이면 당연히 이제 중요하지만 그냥 약간 평범한 라인이고 그렇게까지 뭐 선택에 뭐 여지가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학교에서 대부분 그냥 할 거고. 그다음 대수, 미적, 원, 확통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적 원과 확통이 언제 편제되느냐가 학교에 따라 좀 많이 달라. 그래서 이공계열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죠. 자, 그다음 과학이나 사회 과목들. 과학이나 사회 과목들 보면 여기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요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요거 아까 얘기를 잘못해. 이거 고2 때 선택하는 과목이 아니고 학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요게 고2 1학기 때 주로 선택하는 과목이야. 물화생지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뭐 학교에 따라 뭐 좀 너무 달라요. 이따가 학교에 따라서 보여줄 거거든. 사회 과목을 문과 계열에서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겠지. 2학년 때. 그다음 이과에서는 미적분 2 같은 것들이 또 중요한 과목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 따라서 언제 편제되어 있느냐가 조금씩 다르고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느냐가 중요해. 자,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화학과 관련된 내가 어떤 학과를 들어가려고 해. 이공계열에서. 그러면 화학은 당연히 해야 되는 과목이지. 그지?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 때 이쪽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게 물투, 화투, 지투, 생투 이런 과목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절대평가 과목이었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상대평가 과목이고, 이 상대평가랑 절대평가가 뭐가 다른 거냐면, 절대평가는 A, B, C, D로 나오는 거고, 중학교 때 했듯이 상대평가는 등급이 기재되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1등급을 받아야 인서울 라인을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도 1등급을 받아야 되는 과목이 되는데, 문제는 이걸 선택하는 인원이 지금 현재가 한 학년에 200명 정도 있다 그러면 20계열 중에서 물질과 에너지를 선택하는 애들이 30명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10%가 1등급이니까 3명만 1등급이 되는 거지. 그 등급 따기가 좀 어려워지. 게다가 좀 잘하는 애들이 선택을 할 거고. 그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대학의 가이드라인은 이 자기 전공과 관련 있는 과목이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데 내가 선택을 안 했어. 등급을 못 달까 봐. 이런 거를 좋게 평가하지 않겠다는 거야. 일단 무조건 선택해서 도전하고 점수를 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신 등급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요. 이런 것들 전공 과목들이잖아.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은 생기부도 중요해. 생기부 세특 내용들. 그래서 이과를 기준으로 설명했지만 만약에 경영학과다, 문과다. 문과면 당연히 경제, 그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겠죠. 난 경영학과면은 윤사보다는 법과 사회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고 동아시아 뭐 이런 것도 동아시아 역사 기행은 아니지만 세계지리나 뭐 세계사 뭐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할 수 있죠. 사문, 그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지망하는 어떤 큰 계열을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나는 경영이나 경제, 상경 계열이다. 아니면 내가 이공계에서 뭐 어떤 저 공학 계열이다. 아니면 나는 사범 계열이다. 아니면 나는 의학 계열이다. 이런 큰 것들은 정해줘야 고등학교 1학년이 가기 전에 그래야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어. 그리고 과목을 선택해서 그 과목을 잘 준비를 해줘야 생기부가 좀 나아지죠.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좀 들 수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제가 1학년 때는 화공을 가고 싶었는데요. 2학년 때 경영을 하고 싶어졌어요. 진로가 바뀐 거지. 문제가 될까요? 자, 일단 진로가 바뀌는 경우를 대학교에서 나쁘게 평가하진 않아요.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인데 진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지. 그렇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학교가 A라는 학교가 경제가 2학년 1학기에 편성돼 있다고 칠게. 근데 1학년 때 화공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2학년 때 화학을 선택을 해놓은 거야. 경제는 그러면 못 듣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럼 경제 과목은 못 듣는 게 돼버리니까 세특이나 이런 쪽에서 약간 진로 역량을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 화학을 해야 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진로가 변경이 되더라도 약간 그 안에서 조금 변경이 돼야지 너무 문과 이과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나중에 학생부가 경쟁력을 갖기가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 극강의 1등급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은 근데 극강의 1등급인데 예를 들어 탐구 활동을 진짜 잘하고 뭔가 이렇게 스토리를 잘 만들어낸다. 그럼 또 모르겠지만 일반고에서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어지간한 큰 라인은 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게. 자, 현재의 상황들을 보면 표준 편차를 제공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겠대. 이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표준 편차가 뭐냐면요. 뭐 복잡하니까 표준 편차가 뭔지는 몰라도 되는데 표준 편차가 난이도를 반영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고는 표준 편차를 보면 아, 요거 일반고 학생이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이름은 삭제돼서 들어가니까 대학으로. 그리고 표준 편차를 보면은 이 친구는 자사고 학생이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일반고 중에서도 좀 어려운 학교네, 쉬운 학교네 이런 거를 표준 편차를 보고 대학들이 알았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제공 안 하겠다고 하니까 대학들이 야 그러면은 어떻게 뽑냐 학생을. 그렇잖아. 똑같은 1등급이어도 레벨이 다를 텐데 자사고 1등급하고 일반고 1등급이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또 하나는 고등학교의 고민도 있어요. 야 그러면 무조건 쉽게 내는 게 유리한 거 아니야? 애들 뭐 쉽게 조금만 공부해서 내신 잘 딸 수 있게. 그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개선안을 발표했어. 개선안은 표준 편차는 미제공하되 성취도 분포를 제공하겠다는 거고 이걸 제공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옛날에 표준 편차만큼은 아니지만 일반고인지 자사고인지 이런 정도는 구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문제를 쉽게 내는 것만이 이제
유리해지는 건 아닌 거야. 문제가 쉽게 내면은 성취도 분포를 보고 이 학교는 뭐 너무 쉬운 학교인데 여기 1등급은 별게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대학들이. 그래서 결국 대학들이 이 고등학교들이 좀 선택하는 방향은 수행 평가의 비율을 좀 증가시키는 거예요. 수행 평가의 비율도 증가하지만 수행 평가의 퀄리티를 높이는 거야. 왜냐하면 수행 평가는 점수가 만약에 50점 만점이다 그러면 뭐 이렇게 이게 뭐냐 차이를 주면서 이렇게 주겠지만 지필 평가로 딱 하는 것보다도 여기 같이 섞어 버리면은 좀 더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구분이 될 수가 있지. 그럼 성취도 분포가 뭐 어느 한쪽에 뭐 예를 들어 점수가 쉬우면 쉬울수록 평균이 높아질 거 아니야. 그쪽으로 몰리지 않고 좀 분포가 원만해질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고등학교가 대학에서 판단을 했을 때 되게 쉬운 학교네라고 이렇게 무시해버리진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평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흐름은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너네는 수행평가도 잘하고 내신도 잘 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선생님 생기부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지? 학교 선택은 조금 있다가 이제 학교별 편제표를 볼 거니까 그때 좀 더 얘기를 나누고요. 수행평가가 중요하고 생기부가 중요한데 수행평가를 해.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렇게까지 막 뭐랄까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럴 만한 단계가 아니긴 해요. 예를 들어서 관심이 있는 것들을 잘 찾아봐봐. 일단 중요한 건 관심을 갖는 거야. 관심 자체가 없고 그냥 일 해결하듯이 숙제 해결, 숙제 해결, 숙제 해결 이렇게 가면 이제 입시가 힘들어질 거야. 자, 내가 어떤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에 관심을 갖는 게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공부를 하다 보니 입시를 치러야 되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과학 쪽이 좀 좋아. 과학 쪽이 좋은데 과학에서도 특히 내가 물리 쪽에 좀 관심이 있어. 야, 역학 배우는데 너무 재밌어 막. 그러니까 과학에서 이제 수행 평가를 하는데 어떤 탐구 보고서를 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난 물리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역학과 관련 있는 어떤 역학과 관련 있는 논문이나 서적을 보고 어떤 탐구 보고서를 제출해서 보고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역학이 뭐 실생활에 사용되는 요새 그 자율주행 자동차 AI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에 예를 들어 그 제동 시스템 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역학적으로 어떨까가 궁금해졌다고 치자. 그냥 일단은 역학으로 수행평가를 했는데 수행평가는 수행평가대로 보고서를 냈고요. 그리고 나서 2차 탐구를 하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역학에 대해서 수행평가 때는 역학의 뭐 제동 원리를 조사를 해서 이제 했어. 보고서를 냈어. 그리고 나서 약간 수행평가 끝나고 이제 기말고사 치르고 나서나 아니면 기말고사 치르기 전이나 선생님 제가 이게 관심이 있어서 이것도 좀 한번 찾아봤어요 하고 2차 탐구 보고서를 또 내는 거예요. 학교에 따라서는 좋은 학교는 개인 탐구 보고서를 내면 반영해 주겠다라고 공지가 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을 거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써줄지 말지도 좀 이제 애매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전공 과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내는 거야. 그럼 내 생기부의 내용은 굉장히 이제 풍부해지죠. 얘도 있고, 그죠? 얘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써줄 재료가 많겠지. 선생님들이 생기부를 잘 못 써주는 경우,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냐면 그 학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야. 학생이 어필하지 않는 거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런 거 관심 있어요? 저 이런 거 조사했어요? 이렇게 어필을 해야 선생님이 알 거 아니야? 그죠? 가장 좋은 방법이 어쨌든 이런 수행평가, 그 다음 2차 탐구, 이런 보고서,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선생님과 상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적극적으로 어필이 되고 이게 내신 점수까지 좋아버리면 학교에서도 신경 쓰고 챙겨주는 그런 경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생기부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다양한 관심사를 가져도 좋다 그랬어. 근데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가면은 아까 역학에 관심 있었던 학생은 물리를 선택을 하겠죠. 이 물리 과목은 이 학생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대학들에서 평가를 할 때 진로 역량을 40% 정도는 평균 반영을 하거든. 진로 과목에 대해서 역량이 있느냐, 그렇지? 그럼 물리도 잘 치러야 되고 여기에 세특도 좋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 국어 같은 거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어쩌면 수학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어. 자, 그래서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가면 이제 물리 과목을 배우면 역학도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거든요.
그리고 역학과 에너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에 전공 과목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막 가다가 AI 자동차로 갔다가 그다음은 뭐 AI 시스템으로 가다가 뭔가 내가 AI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어 이제 나중에 대학을 지원할 때 AI 관련된 어떤 물리학과나 뭐 AI 물리 아니면은 보통 이제 역학 관련된 건 물리학과 쪽이니까 아니면 기계공학과, 그치? 기계공학과 같은 게 괜찮겠다.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기계공학과에서 선발을 할 때, 아, 이 친구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런 데 관심이 많았고, 이런 보고서도 냈고, 이런 탐구 활동도 해왔고, 내신 점수도 괜찮구나. 그래야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거야. 자, 또 하나의 교과 선택의 키 중에는 요 핵심 권장 과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나머지 것들은 복잡하니까 놔두더라도 이 교과 선택의 위계도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핵심 권장 과목이라는 게 있어. 핵심 권장 과목은 이런 거예요. 서울대에서 발표하는 건데 서울대에서 발표한 건데 자, 물리학을 전공하기 위한 핵심 권장 과목으로는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걸 안 하면 선생님 불이익이 있나요? 학교에서 이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데 안 하면 그러면 불이익이 있어요. 그냥 못 붙는다고 보면 돼. 알겠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미적분 1, 2까지 해야 되고 기하도 해야 되는데 학교에 따라서 풍생고와 기하가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 근데 학교에 편제가 안 돼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런 거는 괜찮아. 근데 편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게 되면 이제 문제 있는 거죠. 핵심 권장 과목 반드시 해야 되고요. 권장 과목도 해야 되냐? 권장 과목도 해야 돼요. 권장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전문가들의 얘기는 핵심 권장 과목 다 해야 된다. 혹시 학교에서 개설이 안 돼 있어서 못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다 하고 이쪽에 세특이 굉장히 괜찮아야 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맞는 거 같지, 그지? 자, 그럼 핵심 권장 과목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찾아보면 다 나오지. 금방 나와. 인터넷 뒤지면, 그지? 그래서 니네가 이 과목 선택할 때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건 진로요. 진로 계열. 내가 어떤 계열로 할까? 이런 걸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진로가 좀 확고한 학생들은 고르기가 더 쉽죠. 근데 진로 계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핵심 권장 과목들 확인하고 혹시 내가 빼먹진 않았나? 그러고 선택을 하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요 교과 선택에 대해서 이제 대학의 평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 이 서울대학교야. 그렇지?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 이게 성남은 그래도 인원이 한 학년에 200명 정도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건 아니에요. 근데 시골 학교나 이런 데는 진짜 적거든. 그렇지? 그래서 한 5명 선택했어. 그럼 등급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소수 과목이 선택한 학생이나 난이도가 높은 과목, 수치상 결과가 나쁠 수는 있지만 학생의 도전 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도전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더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다. 쉽게 얘기하면은 내 전공 과목은 하란 얘기야. 알겠지? 그죠? 자, 수학과는 확통, 미적, 기하를 다 선택한 애들이 붙었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통계학과는 확통, 미적은 반드시 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화학과는 화 원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물리학과는 물 원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생 원투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 자기 전공 과목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동국대 입시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붙었다 이런 거예요. 자,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심 권장 과목, 아까 기하 같은 거 개설 안 됐다 그랬지, 그지? 이수하지 않으면 평가에 불이익이 있나요? 그랬어. 자, 이수 권장 과목 중 일부 과목을 듣지 않는 경우는 큰 영향이 없다는 의견도 많았어. 하지만 반드시 내가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요게 핵심이지. 학교에서 개설을 못해서 이수하지 못한 경우랑 학교에서 개설을 했는데도 이수하지 않은 건 다르게 보겠다. 또한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는다면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수하기를 추천한다. 그렇죠? 잘 모르겠으면 유사 명칭의 과목을 이수하세요. 경희대학교 학종 가이드북이야. 실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교육 과정, 그지? 우리 고등학교 1학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자, 공동교육 과정은
그치, 당연히 뭐 우리 학교에 있는 거는 신청할 수가 없겠죠. 공동교육과정은 이런 거지. 이게 인원이 적어서 신청을 이 학교에서 개설이 못 되는 강좌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다 같이 들을 수 있게 강좌를 개설해 줄게. 이런 걸 선택해 봐라는 거고요. 한 학기에 최대 3과목 6단위 이내로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근데 학교 것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한두 과목 정도를 선택 이수할 걸 권장한다. 그렇지? 그래서 나의 전공과 관련 있는 공동교육 과정이 있다면 그러면 그거는 이수하기를 추천하는데 문제는 이거 한다고 왔다 갔다 오리다가 내 내신을 못 챙기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그 내신은 잘 챙긴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나서 선택하고 그다음 준비를 하면 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는 학교 내신에만 먼저 집중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2학년으로 가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니네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다 주실 거야. 내용들. 학교에서 안내할 수도 있고요. 자, 일반고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전문교과 1의 고급 심화 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랬어. 그치? 자, 역시 일반고에서 이게 없는 거잖아. 일반고에서 이게 그 개설이 안 되어 있는 강좌야. 그러면 일반고 학생이라도 공동교육 과정으로 들을 수 있으면은 괜찮다. 하지만 위계에 맞게 충실하게 들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동교육 과정을 수강하는 것만으로 약간 선택 과목에서 이 친구가 이것까지 했네라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 그치만 예를 들어서 그냥 물리학이죠. 지금은 이름이 2학년 1학기 때 물리학을 선택하지 않았어 아이가. 그런데 뭔가 물리랑 관련된 뭐 물리학 실험이라든가 이런 공동교육 과정을 이수를 했어요. 이런 건 좋게 보지 않겠다는 거야. 그냥 이거 생기부에 그냥 쓰려고 들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진짜 관심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걸 위계라 그래요. 그래서 쭉 이어서 들어야 된다. 저 이게 위계지, 그지? 수학 교과의 위계. 자 보면은 이런 거예요. 공통 수학 1, 2 지금 니네가 하고 있는 것들이야. 이걸 듣고 나서 대수를 들어야 되고 당연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게 학교가 편제되어 있고요. 미적분원도 들어야 돼요. 공통 수학을 듣고 나서 확통을 들어야 되고요. 근데 미적분 1을 듣고 나서 미적분 2를 들어야 되는 거야. 그지? 미적분 1을 안 듣고 미적분 2로 바로 가는 길은 없어요. 하지만 대수를 안 들어도 공통 수학만 듣고도 인공지능 수학은 들어도 되는 거야. 이런 걸 위계라 그러거든요. 이 위계를 위반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친구는 그냥 잘 보이려고 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역시 선생님이 자료를 이렇게 주겠지만 자료는 뭐 어디든 찾으면 나와요. 수학 위기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일반고 자연계는 보통은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에 이렇게 두 과목이 개설돼 있었던 거고 2학년 2학기에 2개가 개설되고 3학년 1학기에 1개가 개설된다. 그래서 이런 위계를 따라서 가고 공동교육 과정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공동교육 과정에서 듣는 과목도 위계를 따라서 들어야 된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뭐 특목이라고 적혀 있지만 특목고등학교. 그렇죠? 그래서 이걸 듣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위계를 따라야 되니까 2학년 2학기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그 다음에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이건 이제 어떤 예들이고 학교에 따른 예들이고 이따 학교 과정 보면 되고요. 과학교과의 위계도 마찬가지야. 위계가 뭔지 이해했지, 그지? 공통과학까지 듣고 물리를 안 듣고 이거를 듣는 거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마찬가지 내용이고요. 학교에 따라 달라. 이 학교에 따라서 약간 선택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달라요. 자, 이거 한번 볼까? 교과 선택 위계. 이건 문과 계열이에요. 자, 여기 보면 위계 구조 위반 시에는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움 그랬는데 사회문제 탐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제 탐구 일반 선택에서 다양한 학습 이후에 선택을 권장한다. 국제법은 정치와 법을 이수한 다음에 선택을 해라. 국제경제도 경제를 이수한 후에 선택을 해라.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경제를 안 듣고 국제경제를 듣는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떤 스킬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되게 간단해. 스킬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진정성. 야, 얘가 진짜 관심이 있구나 여기에.
내가 관심이 없어요. 경제에 관심이 없어. 근데 경제학과는 가고 싶어요. 그럼 안 되지 당연히. 그런 건 학생부 전형이 아니죠. 그래서 관심이 좀 아까 내 선생님이 얘기한 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세요. 이제 자기 진로랑 관련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아 이런 것들 뭐지? 학교에서 수업 듣다가도 아 요거 탐구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해야 약간 앞으로의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약간 이제 숭신여고 왜 여기 껴있지? 이건 좀 잘못된 건 것 같고 자 교과 선택 공동교육과정 아까 얘기했지 공동교육과정 그렇지 공동교육과정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다. 그래서 일반고 자연계에선 실험 과목을 추천하고요. 인문계에선 국제계열 과목을 추천한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1학년 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약간 1학년 때 할 수 있는 건 뭐 예를 들어 화학 실험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만약에 공동교육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다면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공통과학을 배웠으니까. 그죠? 근데 뭐 경제 같은 걸 수강 안 하고 국제 경제를 먼저 수강하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다양하게 탐구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계열 자체를 너무 산만하게 가면은 힘들다는 거야. 선택 과목 선택을 할 때. 그래서 계열 자체는 약간 통일성이 있게 예를 들어 이과 계열이다. 그럼 이과 계열에서 과학을 좀 다양하게 한번 탐색해 보는 화학도 좀 관심을 가져보고 이런 건 상관없어. 근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으로 가면 선택 과목으로 약간 이제 전공들이 좀 압축이 돼가는 상황이야. 그랬을 때는 세특에 들어가는 내용도 뭔가 심도 깊은 내용들이 좀 다루어져야죠. 현대 이슈랑 좀 관련이 있는. 알겠지? 뭐 너무 옛날 거 고리타분한 거를 가지고 오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 개념적인 게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개념적인 것과 트렌드한 것들을 좀 우르르 섞어서 이슈들을 탐색해보는 활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탐구 활동이 내신과 별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내신을 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필수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입시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너네 때는 이제 학기제예요, 학기제. 학기제는 한 학기에 한 과목을 끝낸다는 거야. 옛날에는 한 학년에 한 과목을 끝내는데 이 한 과목을 막 쪼개놓은 거죠. 잘게 잘게. 그래서 시험 범위가 쪼개놨지만 그래도 시험 범위가 좀 넓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방학 같을 때 현행으로만 하기에는 굉장히 벅차.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선택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고3보다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과목이 많아. 이 과목이 많은데 언제 내신 준비하고 생기부 준비하면서 수능 준비를 할 거야. 그래서 방학이 중요해요. 방학 때 필요한 선행을 해야 돼요. 전체에선 완전 학습 후 선행 이렇게 나왔는데 완전 일단 선행 후 반복해서가 아니라 선행 자체를 진짜 완전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우리가 유리한 게 있다 그랬잖아. 우리 동네 이거는 이제 전국적인 얘기고요. 우리 동네에서 유리한 거는 이렇게까지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신 따기가 좀 쉬운 거지. 하지만 주요 과목들은 방학 때 선행 및 그다음에 세특, 생기부 전략까지 어느 정도 만들어놔야 돼요. 선생님이 하이탑 입시센터를 개설하고 이번 연도에 적극적으로 좀 진행하면서 이런 것들의 소스들과 컨텐츠들을 다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너네는 그때그때 타이밍에 맞게 선생님 얘기를 듣고 자기가 준비할 건 준비하고 학원에서 수강이 필요한 것들은 수강하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해나가면 돼요. 알겠지? 방학 때 좀 쉴게요. 이딴 얘기하면 이제 안 되는 거야. 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발표할 수 있는 문제까지 연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 수행평가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자,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사전 수요 조사를 좀 할 거고, 그다음 교육과정 박람회를 통해서 너네한테 안내를 해줄 거야. 그리고 1에서 3차 수강 신청을 9에서 10월, 그다음 11월에 교과 확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표가 준비되니까 너네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할까에 대해서 지금 알아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면제 분석을 학교별로 좀 보면은 이런 상황이야. 자, 풍생고부터 한번 봐볼게. 선생님이 요 자료들 다 줄 거고, 요 선생님이 정리한 거거든요. 하이탑 입시센터에서 이 정리한 건데 핵심들을 알아야 돼. 중요한 것들. 자, 2학년 1학기가 이제 과목을 선택할 건데 국어 문학을 이건 그냥 듣는 거라는 거야.
수학 대수를 듣는 거고 같이 듣는 거지. 영어 원을 듣는 거예요. 선택할 게 없죠. 선택할 거는 2학년 1학기 때는 요쪽이 있는 거지. 물리화학, 화학, 생명과학, 사문, 세계지리, 세계 시민과 지리, 그다음 세계사, 한문, 중국어, 일본어 중에 택사 12학점. 그러니까 하나당 3학점씩이니까 일주일에 3번 수업이 들었다는 얘기고요. 과목을 4개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아까 공통 과목이 3개가 있었잖아요, 이미. 그럼 3개에다가 4개까지 더 배워야 고등학교 2학년 과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7개를 소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딱 제목들을 보면 알겠지만 약간 이제 전공과 관련된 어떤 그런 과목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래서 내가 어떤 간호의학 계열을 가는데 생명과학과 화학을 안 들었다? 이러면 이제 그냥 못 붙는다고 봐. 괜찮은 대학들은. 알겠지? 오히려 문과 쪽에서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없죠. 그죠? 세계사 뭐 이런 건 뭐 언제든 드러나도 어떤 과든 드러나도 다 좋은 과목들이니까 사문도 마찬가지고.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하면 되고요. 학기제기 때문에 2학년 2학기 것도 선택을 해야 되는 복잡한 상황이야. 원래 한 번만 하면 됐었거든. 자, 여기도 3개는 공통으로 듣는 거고, 여기도 총 택4예요. 여기 조금 더 이제 좀 뭔가 그런 것들이 있지. 보통 이제 이 문과 쪽에서는 상경 계열이 많으니까 경영학과, 경제학과 그거랑 관련된 것들은 여기를 반드시 들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되겠지. 그다음 뭐 어떤 이런 것들도 들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어져야 될 거야. 할 거면 어학 계열이죠. 어학 계열. 내가 일본어학과를 가고 싶다 그럼 당연히 일본어, 일본 문화 이렇게 이어가야죠. 일본어, 중국 문화 이게 이상한 거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여기도 역학과 에너지. 역학은 물리고 에너지도 역시 물리긴 한데 약간 이거는 조금 섞여 있긴 하죠. 물질과 에너지 이거는 화학과 관련되어 있지. 세포와 물질 대사 생명하고 관련이 돼 있지. 그래서 생명이 듣고 나서는 세포와 물질 대사 쪽으로 가는 게 좋고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의학 계열이다. 의학 계열이면 역학. 근데 의학은 선생님도 의대 다녔잖아요. 의학은 물리도 중요해요. 다 나오긴 해. 하지만 뭐 굳이 이제 굳이는 아니고 택사니까 세 개 다 선택을 해야지. 3개 다. 그치? 이쪽에서 과학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자, 그럼 얼마나 2학년 때 해야 될 게 많겠어. 그치? 잘 생각해봐. 만약 이거 3개다, 이거 3개 다 선택했다. 그렇게 6과목이야. 1년 동안 해야 될 게. 겨울방학 때 뭐 해야 될지 나오죠. 이번 여름방학 때도 해놓으면 좋지. 학기 중에 이거 언제 세특이랑 다 하겠어요. 그죠? 한번 봐놔야지. 그래서 방학 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겠다. 알겠죠? 이게 되게 뭐랄까 고교학점제 1세대라 이제 복잡하고 좀 미비된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회기도 해. 이럴 때가 혼란스럽거든. 이럴 때 혼란스러울 때 이 약간 혼란스러울 때 공격적으로 나가야 돼요. 대담하게.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얘기해 줬으니까 좋아. 이번 겨울방에 이런 걸 준비를 하겠어. 그래서 대담하게 좀 투자를 해야 돼. 시간과 노력들을. 알겠지? 그러면 앞서갈 수 있어요. 자, 성일고 뭐 여기 이제 풍생고인데 풍생고는 수학을 좀 보면 수학 계열을 이따가 한번 정리된 게 있거든 어차피. 그러니까 이따가 과목별로 정리된 건 나중에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성일고도 문과 계열, 이과 계열은 사실 별로 신경 쓸 게 없죠. 이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문과 계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비슷비슷하지. 그래서 비슷비슷해. 선택하는 것들이. 그치? 자, 여기는 조금 성일고는 좀 더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문학, 대수, 영어 원은 하는 거고요. 그다음 요 빨간색 3개 중에서 택 1을 하는 거라는 거야. 인공지능 수학을 할지, 주제탐구 독서를 할지, 미디어 영어를 할지. 이것도 어렵진 않죠. 뭐 경영 경제학과 이런 쪽이면은 당연히 둘 다 필요해 보이거든. 둘 다. 경영 경제. 경영 경제 원래 수학이 중요하니까요. 이건 그냥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상경 계열은 그럴 거고 예를 들어 어문 계열이다. 근데 영어학과나 이런 쪽이다 그럼 당연히 이거고요. 그다음 국문 쪽이면 당연히 이거고. 그렇죠? 그다음 이과 쪽은 당연히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 중에서 택3을 해주면 되는 거고. 선생님 과학하고 사회 섞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많이. 예를 들어 선생님 저는 가고 싶은 데가 기계공학과인데요.
여기서 기계공학과 관련된 과학은 한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물론 기계공학이 뭐 로봇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약간 이런 것도 알면 좋을 것 같긴 해. 생명과학 이슈니까. 근데 어쨌든 좀 애매해. 그러면은 약간 여기서 이제 사회 중에서 뭔가 선택할 만한 게 있어서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걸 하면 안 될까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자기의 전공 과목과 크게 상관이 없는 핵심 권장 과목이나 권장 과목이 아니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사회랑 과학을 섞어줘도. 그렇지. 윤리, 경제 이런 것도 뭐 기계공학과에 듣는다고 나쁠 게 없지. 알겠죠? 하지만 이쪽 계열에서는 이런 약간 고급적인 내용에서는 조금 꼭 필요한 거는 하여간 놓치지 말고 꼭 들으세요. 핵심 권장 과목, 권장 과목 이런 것들은. 그래서 성일고 좀 복잡하긴 한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나름 잘 만들어져 있고 2학년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것보다 3학년 선택 과목이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다기보면 복잡해요. 3학년 2학기 내신 반영이 되느냐 이런 이슈들이 있거든. 3학년 2학기는 정시에서는 지금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생기부를. 그치? 너네 때는 아마 반영하지 않을까 싶어. 정시에서는. 수시에서는 아마도 반영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몰라. 확신은 아니야. 내년도에 확정이 나거든요. 근데 아마도 안 그렇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지만 재수하게 되면은 무조건 3학년 2학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3학년 2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이 뭐가 있느냐, 뭘 선택하느냐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돼버려. 그리고 이 문제들을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은 딱 봐도 굉장히 좀 전문적인 그런 것들이죠. 이제 공통적인 걸 다 배우고 그리고 나서 전문적인 걸 배우는 느낌.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3학년 1학기까지를 아주 중요한 과목들로 구성을 해놔요. 아무래도 3학년 2학기는 그래도 수시에 안 들어갈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이때 준비해야 될 게 많으니까 3학년 1학기까지 중요한 과목들을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2학년 때는 크게 고민할 건 없다는 얘기를 한 거야. 선생님이 지금 이거는 이제 니네가 보면 되고요. 학교별로 분석해 놓은 거는 숭신여고가 안 나와 있더라고. 숭신여고 아직 교과과정 편제표가 안 된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해 준 것들의 어떤 키워드들을 좀 들어보면 핵심 권장 과목, 권장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러려면 진로 계열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된다. 그죠? 선택 과목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겨울방학에 교과에 대한 선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과목 수가 너무 많다. 준비할 게. 국영수만 하기도 바쁜데 과학사회 선택 과목이 6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과목별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풍생고부터 위대한 빛꽃까지 그죠? 숭신여고 아직 안 나왔다 그랬지. 그래서 뭐 국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할 게 잘 없어 사실 국어 과목이. 특별할 게 잘 없고 수학 쪽이 이제 중요한데 수학 쪽은 풍생고 같은 경우는 미적분 2가 3학년 2학기에 편제가 되어 있어. 그래서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수하는 과정이 이 교육과정 편제표 바뀔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3학년 2학기 때 편제되어 있는 게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과 계열 학생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수시 치를 때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한다 그러면 이공 계열 학생은 미적분 2를 못 듣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기하가 아예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좀 편제표가 이렇게 만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 성일고 같은 경우에는 기하도 있고요. 미적분 2도 3학년 1학기 있지. 여기서부터가 평범해. 대신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교과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거야. 2학년 2학기에 수학 2과목, 3학년 1학기에 수학 2과목을 해야 돼. 이공계생들은. 거기에다가 선택 과목 6개 있었지, 그지? 그러면 이제 진짜 빡세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유가 있을 때 준비를 잘 해놔야 된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도 비슷하죠. 나머지 학교들은 선생님이 봤을 때는 비슷비슷한 것 같더라고. 뭐 기하가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차이가 있고요. 기하는 아까 핵심 권장 과목에 들어가 있던 어떤 물리학과라든가 뭐 수학과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는 꼭 선택을 해야 되지만 나머지는 뭐 그냥 안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공계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성남여고인데 2학년 1학기에 대수랑 기하가 같이 있어요. 대수 무조건 하는 거거든.
근데 수학 과목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걸 선택을 안 한다? 그럼 그 자체로도 조금 별로예요. 그래서 기하 과목도 선택을 하는 게 좋아. 물론 생명과학 쪽으로 이제 어떤 생명 간호학과 계열로 갈 거면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은 들긴 해요. 하지만 자기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과목이 수학과 과학 쪽이니까 이공계는 그래서 꼭 가급적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죠? 숭신여고 여기는 또 정리를 해놨네. 마지막에 찾았나 본데요. 좋아요. 아닌 것 같죠? 뭔가 이상하죠? 그죠? 일단 빼버리고 그 나머지는 제대로 정리가 된 거니까 그래서 뭐 복정, 효성, 위례한, 비꼬도, 미적 투 뭐 다 있죠. 기하 뭐 이렇게 그죠? 그래서 풍생고가 좀 특이하고 나머지는 좀 미적분 투까지 3학년 1학기에 맞출 수 있는 프로그램이야. 자, 그다음 과학 쪽을 정리를 해놓은 건데 과학 쪽에 요 빨간색들이 3학년 2학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도 이런 것들은 다 비슷비슷하죠. 그지?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서 빨간색들은 그래도 좀 하면 좋은 것들인데 이게 수시에 반영이 될지 이런 것들은 내년도가 돼봐야 아는 거니까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이것도 내년에 선택하는 거니까 좀 기다려 봐야죠. 그렇죠? 사회 과목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요 자료는 줄 거니까 필요한 사람은 이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중간고사 끝난 지금 상황 일단 기말고사 잘 봐야 되고요. 핵심이 기말고사 잘 봐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다음에 수행평가 잘 봐야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2차 탐구 잘해. 빨간색이잖아, 그렇지?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내가 내신이 안 나왔어. 그러면 일단 이런저런 생각할 거 없이 기말고사 수행평가에 집중해야 돼. 그러면 니네가 이 컨설팅을 들어야 되는 건 학습법에 관련된 거야. 내신 점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스케줄을 바꾸고. 하지만 내가 내신 점수 잘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두 개도 신경 써야 되지만 2차 탐구까지 전개가 되면 참 좋죠. 그다음 선택 과목 고민 까만색이잖아. 선생님이 지금 얘기해 준 정도만 알고 있고요. 나중에 선택할 때 참고하면 되겠어요. 수능 역량 강화도 1학기 때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을게. 그냥 여름방학 때부터 하면 좋겠어. 하지만 최상위권은 어차피 수능 문제를 풀어야 학교 시험도 잘 보는 거니까 준비를 시작하면 좋겠어요. 알겠지? 지금은 이런 것들을 집중해야 될 때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담당 선생님들하고도 얘기하고 만약에 점수 좀 잘 못 받은 거면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좀 상담하고 어떤 학습법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선생님 찾아오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다음 유튜브도 좀 시청하고 유튜브에 다 있어 사실 내용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방법과 관련된 내용들은 자 그래서 저는 우리 하이탑 고등학교 1학년 재원생들이 대학 잘 갔으면 좋겠어요.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일단 저마다의 현재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발전해 나가야 된다. 발전해 나가야 된다. 내가 심화 문제를 풀 수 없었으면 다음번엔 심화 문제에 도전해서 좀 더 잘해야 된다. 혹은 공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개념 정도밖에 못했으면 다음엔 중요 유형까지라도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야 돼. 계획. 시간 계획을 세우고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을 편성하고 공부를 어떻게 할 건가를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험이 끝나고 그냥 기분 나빠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건 도움이 안 돼. 이 선생님 공부를 잘하기 위한 소양 중에 하나로 근성과 맷집을 들어요. 근성과 맷집. 그렇지? 좀 맞아도 거기에 너무 이렇게 좌절하거나 이런 건 도움이 안 돼요. 맷집을 길러야 돼. 좀 맞았어. 그래. 그럼 다음번에는 덜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근성 있는 모습으로 도전적으로 하게 되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선생님 내용들은 복잡하니까 다 정리는 해줬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게 분석하고 계획 세우고 조언을 듣고 알겠지? 분석하고 계획 세우고 조언을 듣고 너네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적인 것들에다가 나의 어떤 열정까지 포함을 해서 기말고사까지 준비를 잘 하길 바랄게. 자,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주는 설명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끝.